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의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사과 착색, 당도, 저장성 모두 비료의 조합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잎에 뿌리는 연면시비, 작용은 빠르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질소 비료의 완결판이 되겠습니다. 작물별 추천 질소 비료부터 칼슘, 공소, 착색 유도용 연면시비 조합까지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물별 추천 질소 비료를 활용하는 예시를 보시게 되면 비료의 종류는 질소 비료에서 5가지 중에서 요소, 황산, 암모늄, 질산, 칼륨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 요소 비료 같은 경우는 질소 성분이 46%로서 수용성에 매우 적합합니다. 흡수가 빠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사과, 배, 복숭아, 벼, 두루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서는 황산 암모늄이 되겠습니다. 황산 암모늄 같은 경우는 질소 성분이 21%로서 산성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산성 땅에는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황산 암모늄, 즉 유화는 봄철에 빠른 흡수로 인하여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곳에 두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산 칼슘 같은 경우는 질소와 칼슘을 동시에 공급하기 위하여 연면시비에 적합하기 때문에 사과라든가 상추라든가 포도라든가 두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과 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요소와 질산 칼륨과 질산 칼슘 형태의 연면 시비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과에 적합한 질소질 연면 시비 활용 방법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이러한 연면 시비는 뿌리 흡수가 불량해서 6월 말경이 되게 되면 장마철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흡수를 할 수 있고 빠르게 생육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러한 효과적인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활용하여 질소질 연면 시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소 비료와 질산 칼륨을 주로 활용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소와 질산 칼륨 또한 질산 칼슘까지 포함을 해서 연면 시비를 하시게 되면 매우 적절하리라 봅니다. 연면 시비를 할 때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이석 배수와 시기 이러한 부분들을 매우 유념해야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석 배수를 너무 과도하게 우리는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하여 많이 희석 배수를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효과가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잎을 태우는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것이랑 시기도 너무 고온기라든가 뜨거울 때 방지할 것이 아니라 30도 이상 고온 시는 절대적으로 연면 시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질산 칼륨 같은 경우는 칼슘 비료와는 혼합해서 연면 시비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면 시비에 대해서는 다시 3편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때
5월달 내지 6월달에 세포 분열기인 시기와 7일과 10일 정도 간격을 두고 2회 살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아침이나 해질 무렵 뿌려야지만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지 될 사항은 농도가 너무 높다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잎을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희석 비율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2% 내지 0.5%, 0.5% 내지 1%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연하게 더 낮게 희석을 해서 횟수를 늘려주는 것이 적합하리라 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미 앞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질산 암모늄과 황산 암모늄, 유황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연면 시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사용할 수는 없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것들도 실제 이 희석 배수를 더 낮게 해서 희석하자마자 적각 뿌려주게 되면 이러한 장애를 입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우 유념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질산 암모늄 같은 경우는 질산태와 암모늄태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온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황산 암모늄 같은 경우는 황산 이 산성 성분이 너무나 과도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옆면에 염해가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자세하게 옆면 시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칼슘과 붕소 옆면 시비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칼슘과 붕소 같은 경우는 칼슘 같은 경우는 과육 세포벽을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저장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물러짐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슘을 옆면 시비하게 되면 과일이 비대되는데 잘 비대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발변이라든가 썩은 병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과피가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고온기에는 살포를 하게 되면 이 장애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붕소 같은 경우는 꽃눈 분화기라든가 착과율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희석 배수는 0.1 내지 0.2%로서 개화 전 7일 내지 10일과 과실 비대 초기에 1회 정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해주시게 되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는 개화 30일 정도 됐을 때 하고 수확 전 30일과 0.3%의 질산 칼슘과 옆면 시비를 해주면 2, 3회 정도 해주게 되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붕소 같은 경우는 꽃 피기 전과 개화기 때 붕산 0.1%를 희석해서 1회 정도 살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붕소는 미량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0.1% 내지 0.2% 정도로 희석하여서 옆면 시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착색 유도용 옆면 시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착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당이 이동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칼륨과 마그네슘을 이용을 하고 안토시아닌 합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붕소와 아연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색기 3주 내지 4주 전에 일주일 간격으로 한 2회 정도 질산 칼슘 0.3%, 황산 마그네슘 0.3%, 붕산 0.1%,
아연 0.05% 정도를 함께 희석하여서 하면 됩니다. 단 그러나 잎을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녁 무렵이나 살포기를 할 때 반드시 그 살포기에 다른 이물질이 있지 않게끔 해서 충분히 청소를 한 상태에서 살포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한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칼슘 제제와는 함께 사용할 것이 아니라 칼슘 같은 경우는 단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혹여시 발생될 수 있는 장애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단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그러나 요소 비료랑은 칼슘과는 동시에 반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뒷부분 동영상에서 연면12 동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가능한지 그런 이유도 사실 확인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탁색과 생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확 30일 전에는 염화칼슘과 황선 마그네슘 0.3%, 또 20일 전에는 질산칼륨 0.5% 단독, 그 다음에 수확 10일 전에는 아미노산 칼륨제를 발포하게 되고 탁색 분량이 걱정이 되면 웅소를 0.1% 추가해서 연면 시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토양 시비를 하거나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각각 어느 정도 흡수 기간이 걸리는지를 우리도 이해를 해야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것은 질산칼륨 6시간 내지 12시간 이내에 흡수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질산암모늄과 황산암모늄 같은 경우는 하루와 2.5일이라 하지만 이것은 연면 시비가 아니라 토양 시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요소 비료 같은 경우는 한 2일 정도가 걸리게 되면 연면 시비한 것이 거의 대부분 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면 시비는 응급 처방이고 보안용이지 기본은 토양에다가 기본적으로 시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몇 번 드렸듯이 이 질산태 비료인 질산칼륨과 질산암모늄 같은 경우는 속효성인 반면에 요소와 황산암모늄은 중속으로서 3일 내지 5일 정도가 소요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액비 같은 경우는 반효성으로서 토양에서는 7일, 일주일 내지 14일이나 옆면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한 5일 정도가 소요돼야지만이 흡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대로 우리 사과의 품질은 사소한 차이에서 옵니다. 비료 하나, 시비 하나가 착과율 저장성에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연면 시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편에서는 동영상 연면 시비 대편, 요소와 질산칼슘, 질산칼륨, 그 다음에 칼슘 비료와 혼용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은 경우는 황산 마그네슘, 그 다음에 염화칼슘, 질산칼슘 이런 것들과 요소 비료와 함께 혼용하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과 세 번째로서는 사과 생육 단계별로 수용성 비료 전체 다를 총망라하여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오랫동안 질소질 비료에 대하여 5편을 총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질소질 비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주시면 그 댓글을 참고하여 제가 동영상으로 질소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댓글을 참고하여 앞으로의 동영상을 만들 때 여러분들의 그 뜻을 받들어서 동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